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녀온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 을숙도까지 국토종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FAQ 문답식으로 해서 국토종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영상은 로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국토종주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으니 하이브리드나 MTB 등 다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종주는 아라 서해관문에서 낙동강 하구뚝까지 구간을 종주한 자전거 길 이용자로 해당 구간의 모든 인증센터에서 인증 스탬프의 나일란자에 해당됩니다. 국토종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종주 수첩이 필요한데 주요 인증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며 4,000원입니다. 수첩을 구매하면 구간별 인증센터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온라인 지도 길찾기 앱을 활용하면 검색도 가능합니다. 옛날 빨간 전화 부스 형태의 상단에 인증센터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안에는 장소별로 다른 스탬프가 놓여 있죠. 전국에는 총 15개의 종주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출발과 도착인 아라서해관문과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에는 당연히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에는 휴무이므로 종주 일정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 인증센터가 닫혀 있으면 다음에 시간 날 때 가까운 곳에서 받으면 되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길을 우회하기도 하고 공사 구간이 있어 경로가 조금씩 바뀌고 해서입니다. 제가 담은 GPX 파일은 593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짤 때 단순히 저 거리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는 출발점, 도착점까지 가고 오는 거리, 하루 일정이 끝나고 숙박 장소로 이동하는 거리 등을 감안하면 더 길어지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울산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고 서울 터미널에서 인천까지 또 이동해서 숙박지 이동한 것까지 다 합친 스트라바 기록을 보니 716km가 나왔습니다.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루에 탈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고 며칠 동안 쭉 탈 수 있는지도 결정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종주가 고행이 아닌 힐링이 되려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를 많이 타봐야죠. 하루에 80에서 100km를 라이딩하고도 집에 와서 힘들어서 퍼져 있지 않고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되어야 포기할 만큼 힘들지 않고 힐링하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50km 탔는데도 그날 너무 힘들고 퍼져 있다면 더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갔다간 힐링이 아닌 고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작정 국토종주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출발하면 힘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고행을 느끼기 위해 간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라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국토종주하면서 느낀 건 내가 이렇게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주위 풍경도 여유있게 즐기면서 갈 수 있구나. 쭉 뻗은 직선도로에서는 높은 속도로 스프린트도 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라이딩하는 내내 고통스럽다면 주위 풍경은 안 보이고 이 길이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토종주 2달 전쯤부터는 자전거를 많이 타서 하루 100km 정도는 거뜬하게 라이딩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출발하세요. 며칠의 일정으로 갈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들은 며칠 온전히 시간을 빼서 종주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출장이 끝나는 일정이랑 노동절을 이용해서 시간을 만들긴 했습니다. 저는 처음 계획할 때 2박 3일로 잡았습니다. 실제 종주 둘째 날 오전까지만 해도 2박 3일로 생각했었는데 이완형을 넘으면서 2박 3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3박 4일로 바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하루 100km 정도 거뜬히 탈 수 있는 로드 자전거 라이더라면 3박 4일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력이 더 출중하거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강 자전거 길을 미리 인증받아두면 2박 3일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다녀온 3박 4일 기준입니다. 첫날은 아침 아라서해 관문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충주 탐금대까지 200km 정도를 탔습니다. 둘째 날은 충주 탐금대에서 구미까지 170km를 탔고요. 셋째 날은 구미에서 경남 창녕까지 168km를 탔습니다. 마지막 날은 경남 창녕 부곡 온천에서 부산 낙동강 하우스까지 89km를 탔습니다. 3박 4일 기준으로 충주, 구미, 창녕이 숙박하기 좋았습니다. 충주는 탕금대에서 조금만 시내로 들어오면 충주역 근처에 모텔들이 많고요. 구미는 구미보 지나고 구미 시내 쪽에 숙소가 많습니다. 마지막 3일째 숙소가 저는 특히 좋았는데요. 평일이라 55,000원에 큰 탕이 딸려있는 부곡온천 호텔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피곤해 쩔어져 있을 정도로 쩔었을 때 온천물로 리커버리 할 수 있었죠. 제 페이스 정도이고 집이 수도권이어서 한강 자전거 길을 미리 인증하거나 나중에 인증한다면 100km 정도 빠지거든요. 그리고 3박 4일 일정으로도 낙동강 하굣둑에 낮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으니 2박 3일로는 오후까지 탄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날 충주에서 좀 더 가셔서 수안보 온천에서 하루 묵고 둘째 날 구미우호지나 칠곡이나 강정 고령보에서 하루 숙박하고 마지막 날 낙동강 하굣둑까지 라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박 4일 일정은 저희 베이스 FTP 3점 초중반 초급을 벗어난 라이더의 일정입니다. 4박 5일 정도면 여유있고 샤방하게 다닐 수 있을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너무 길게 일정을 잡는 것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샤방하게만 천천히 가면 오히려 힘들고 적당한 속도가 나야 더 힐링되고 즐겁거든요. 숙박비도 더 필요하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5일 이상 즉 5박 6일 이상 달리면 오히려 데미지가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 또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 다녀온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숙박은 숙박 앱을 통해 하루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약했습니다. 제 기준 4만원은 좀 노후된 편이라 마음에 들진 않았고 5만원 정도면 큰 TV에 깨끗한 방에서 잘 수 있더군요. 식비는 꽤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라 보급이 중요합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오전에 카페에서 식당에서 보급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엔 편의점도 들르고 저녁은 배부르게 먹으며 술까지 한잔하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는 다음날 하루 종일 먹을 에너지바 같은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그리고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가 또 들었죠. 총 다 해서 한 38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10만원 가까이 썼네요. 많이 썼습니다. 기본적인 펑크 수리는 직접 가능해야 합니다. 한강 자전거 길은 워낙 자전거 샵도 많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세제 낙동강 자전거 길에 접어들면 정비샵을 찾기 힘들어서 직접 펑크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예비 튜브가 없다면 가까운 시내까지 택시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많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증센터에 가다 보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펌프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고장난 게 있어 낭패를 겪을 수 있거든요. 전 실제로 충주 탕금대에서 타이어 바람이 조금 빠졌길래 비치되어 있는 펌프로 고장난지도 모르고 바람을 넣었다가 있던 바람까지 다 빠져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다행히 전동 펌프를 가지고 있어 그걸로 해결했지만 일정이 틀어질 뻔했습니다. 꼭 공용 펌프를 사용할 때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이건 성향마다 다를 텐데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럿이 가면 덜 지루하겠죠. 허허벌판 낙동강을 혼자 달리고 있으면 정말 심심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가면 선두를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바람을 막아주면 체력 소모도 덜하겠죠. 그런데 전 혼자 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우선 같이 가는 사람 컨디션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나와 실력이 비슷하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다려줘야 되고 페이스도 맞춰줘야 하거든요. 혼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달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오롯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샤방하게 가다가 운동할 겸 스프린트를 쳐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돼서 갑작스럽게 멈춰서 보고 싶은 만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 가면 여행의 참 재미인 우연성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같이 다니면 뭔가 정해진 계획대로 가게 되는데 혼자 가면 갑작스럽게 팥빙수 먹고 싶으면 루트를 벗어나 먹고 올 수도 있고 무인 판매대에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컵라면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기도 하죠. 또 혼자 가면 좀 심심하고 외로워지니 전혀 모르는 국토종주하고 있는 다른 라이더와 부담없이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하죠. 전 이번 종주 동안 외국인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이웃남과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각종 필요한 준비물과 실제로 라이딩한 하루하루의 기록은 추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이딩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